네, 안녕하세요. AP투자 연구소의 윤섬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054450입니다. 현재 10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하다가 어제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은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 뉴딜 추진 전략의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분석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2022년에 부분 자율주행 차량이 24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일부 상용화될 전망이다. 부분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석에 타서 인공지능 AI의 자율주행을 지켜보다 위기 때 개입하는 레벨 3 수준인데요. 특정 지역에서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레벨 4 수준은 완전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30일 오늘이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이렇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과 이제 시장 선점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과 보험제도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를 통해 자동차 회사는 22년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4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만 쳐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남성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모트렉스도 약간의 3.8% 마감을 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법과 규제인데, 법과 규제를 어떻게 이제 좀 완화를 시킬 거냐, 네, 법과 규제를 어떻게 완화를 시킬 거냐. 참 부러운 게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어, 이번 달 20일 날 발표가 됐었죠. 네, 21일 날이었나요? 네,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와 맞춰서 이제 정부가 이제 또 추진하고 있는 네, 이와 같은 발표도 이어졌었는데요. 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텔레칩스는 좀 그렇게 저는 좀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대한 부분까지는 상승을 하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13,600원. 네. 왜 저항을 받았는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분봉상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12,000원대가 기준이라고 했죠. 12,000원대. 네, 12,000원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받게 되면은 보통 여기가 이제 13,600원대가 1차 목표가예요. 예, 그러니까 단타죠. 예, 단타로서 청산이 나가는 데가 13,600원이에요. 예,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분다라고 하면은 보통 14,500원까지 간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12,000원대에서 한다라고 해도 12,000원대에서 이제 만약에 샀다라 했을 때는 약 18%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18% 수익이 나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14,500원대까지 봤었는데 20% 정도까지 수익을 주진 않았어요. 네, 20% 정도까지 수익을 주진 않았고, 다만 아쉬운 게 이제 0.236이랑 0.38이라는 숫자가 이제 피보나치 숫자인데, 보통 단타 투자자들, 그러니까 단기 스윙이죠. 단기 스윙. 예, 그리고 이거 14,500원까지는 14,500원까지도 단기 스윙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다만 좀 단타들이 빠르게 청산이 나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딱 13,600원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 네, 매물대적인 요인들이 보이시나요?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와 이 구간이, 그리고 여기 세 번 정도 이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있죠. 네, 이탈이 되니까 또 저항이 됐고, 지지받았던 자리, 지지 지지를 받게 되니까 되돌림 상승, 되돌림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등을 보여줬는데 바로 이탈하니까 저항이 되었죠. 네, 저항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랐을 때,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는 흐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대했어요. 저는 솔직히 14,5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간 데에 비해서 오늘은 오히려 칩셋 미디어가 더 많이 올랐죠. 칩셋 미디어는 그래도 60에선 지지를 받고 있고 현재, 다만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흐름.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아쉽게 떨어진 부분이 있죠. 아쉽게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네, 여기를 딱 종가상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선 이제 지지 구간들로서 형성을 했던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서 형성을 한 구간들이 또 맞닥뜨리면서 지금 또 여기 이런 구간을 테스트하는 위치에 있는데,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반등을 줄지. 다음 주에는 쉽진 않네요. 진짜 정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샀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각자 산 위치가 다르죠. 각자 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을 해서 여러분들도 좀 탈출할 기회도 주고, 뭐 만약에 밑에 샀다라 그러면 좀 더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길 바랬는데, 딱 18% 정도 12,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저는 이제 13,000원부터 12,000원 사이에서는 1차, 2차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12,500원 정도가 평단가라고 하면은 그때 수익은 좀 달라지겠죠. 한 10% 정도? 네, 10% 정도밖에,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수익은. 네, 12,500원 정도로 기준했을 때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추세가 막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애매하고, 굉장히 중요한 라인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주봉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주봉이나 월봉상 제가 생각했던 라인이, 가장 매수세가 강하게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라인이 여기였죠. 13,100원대. 근데 13,100원대를 지금 종가상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13,000원대는 이제 뭐 꼬리가 달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종가는 좀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며칠 몇 주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뚫어낸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전의 고가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뭐 이걸만 가지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고, 다만 아쉬운 거는 13,000원대를 월봉상 지켜주지 못했다. 네, 월봉상 그리고 주봉상도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주봉도 당연히 13,000원대는 지켜주지 못한 라인이 돼요. 네. 예매하게 끝났습니다. 네, 정말 예매하게 끝났고, 그래도 호재에 잘 반응하는 종목들도 있는 거 반면에 사실 좀 기대했던 텔레칩스, 그래도 칩셋 미디어는 좀 반등을 잘 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도 좀 지켜줘야 될 구간들을 잘 지켜준 것 같아요.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준 것 같고, 다만 텔레칩스는 좀 매도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평단가가 한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16,000원대도 많이 있으시고, 18,000원대 막 이런, 18,000원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16,000원대는 본 것 같았거든요. 뭐 15,000원대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네, 만약에 올라가줬어요. 근데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팔지도 못하겠죠. 더 올라갈 확률 때문에. 네. 다만 여기선 지금 장 자체가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 지수나 지수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도 조금 약간 덜 영향을, 좀 호재에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흐름으로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지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 이번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는 좀 푹 쉬시고,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장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텔레칩스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마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23일, 10월 2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우 PNC 우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8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05원, 손절가 176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맥스로텍, 삼성생명이 나왔고요.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은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